네, 출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같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이든 학사든 동일하게 지필고사가 5배수를 결정해 준다가 가장 큽니다. 지필이 반영됐다라는 점이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할 때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지필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험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어가 어떻게 혹은 수학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예측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로 가보면 서류가 40% 들어갑니다. 내용 보니까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까? 라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와 성적증명서가 보통 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처리해도 좀 될까?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가 반영될 때 성적증명에 따라서 여러분 당락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의 점수가 1점이 아니라면 학사 경고급의 점수가 아니라면 2든 3이든 4든 의미는 굉장히 격차는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아마 이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최소 970점 이상을 기록을 해야 문과 합격이 뜨는 아주 공인 영어에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학교라서 몇 점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이번에 2차를 결정하는 점수이고 시립대에서 몇 프로 반영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희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토익으로 풀던 그 학교, 토익으로 진학하던 그 학교가 지필이 반영이 되면서 토익이 10% 반영됐습니다. 일례로 문과 최소 점수 840 이상이 맞았던 점수가 작년 합격생 기준으로 700점대에서도 합격자가 나온 걸 보면 토익 점수가 굉장히 무의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들 당락 결정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됐죠? 물론 토익 점수 있어야 됩니다. 고득점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점수가 낮다라 그래서 아예 시립대 떨어진다, 못 간다. 이거는 아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원서 접수용으로는 토익 점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고득점이 아니어도 되니 지필에 좀 더 부심을 부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쭉 뒤로 가다 보면 이 범위가 있던데 아직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40문항을 60분에 혹은 90분에 40분이라면 일반 대학교 중위권 정도의 일반 대학교 90분이라면 성균관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건데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참고 예시 문항만 봐서는 성균관대급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됐죠? 이런 것들을 잠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공 텍스트를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내겠구나, 편입 시험 문제 내겠구나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수능, 토익, 토플 등의 영어 시험 형태라 이 소리는 객관식 문제로 수능처럼 객관식, 토익처럼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반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깊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편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시립대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를 위해서 따로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됐죠? 참고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단어, 공통된 단어를 넣는 학교 지금 광운대 됐어? 그리고 과거에 서강대. 그래서 서강대처럼 어렵게 나올까 광운대 정도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일단 서강대와 광운대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비슷한 문항들을 연습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단어의 난이도를 잠깐만 보시는데
기준이 되는 건 나는 내 단어장이 있기 때문에 내 단어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프로파일러 보캐블러리 레벨 2 정도밖에 안 돼요. 레벨 2로는 성균관대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수준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라면 성균관대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구문도 잠깐만 보세요. 어차피 정답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랑 정답풀이 오답풀이는 못하고 어느 정도의 해석력과 어느 정도의 구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예시문항이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너무 문제를 좀 쉽게 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풉니다. 됐죠?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초청을 하는 개념이 나와요. 다시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띠리릭 하더라. 뭔가 상호 교류가 있다라는 게 보이긴 합니다. 됐죠? 이게 어떤 행동일까 생각해 보면 나는 일단 상호 뭔가 주고받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 더 깜짝 놀라네요. 가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쪽으로의 움직임은 그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그의 대가에 의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상호 뭔가 교류가 있었겠구나. 관련된 단어고 선택지에서 상호 호혜적인 거, 상호 교류가 있는 거 선택지를 보면 4번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학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어는 최대로 올라가면 성균관대가 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기출문제일 거고 기출문제 기점으로는 성균관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겠구나. 그리고 독해의 난이도만 보면 독해는 광운대급 정도밖에 안 돼 보여. 광운대를 안 풀어보신 분들이 있겠구나. 광운대, 상명대, 인하대 정도의 해석 정도. 여가 됐죠? 쉽게 말해서 구문적으로 막 되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 나오는 난이도를 보여준다라면. 여가 됐죠? 오케이. 유형이 비슷할 뿐 이렇게 막 쉽게 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만 볼게요. 나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리 문항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논리도 논리입니다만 정답 푸는 거 아니고요. 해석적인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구문적인 것도 봐보세요. 상위권 학교는 아니에요. 일단 내용 잠깐만 가보면 점점 더 빈도가 많게끔 디보스 인디비주얼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 이혼한 개개인들은요. 다시 결혼을 해서 많은 빈도로 다시 가정을 이루나 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그러면 더 많은 스텝 패밀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죠? 그럼 잘 봐봐. 스텝 패밀리는 뭐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띠리리 합니다. 이런 거거든.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논리에 두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성균관대를 빗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첫 번째가 대전제 논리예요. 대전제 논리가 뭐냐면 지금처럼 A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 지금부터 너는 B만 찾아봐봐. 그럼 지금부터는 스텝 패밀리만 찾으면 나머지 정답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대전제 방식이에요. 즉 A는 빈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A에만 포커스 맞추면 B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 대전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GRE처럼 근거, 단서에 입각한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빈칸 뒤에 for example 오늘도 내가 한양대 수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빈칸 뒤에 예시, 나열, 실험, 전문가가 나오면 100% 정답이다 이런 수업을 했거든. 다시 빈칸 뒤에 예시, 나열, 실험, 전문가가 나오면 100% 정답이다. 그럼 쉽게 말해서 스텝 패밀리도 한번 찾아볼 거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잠깐만 볼 건데 잠깐만요. 이때 아이들은 스텝 패밀리의 아이들이 되겠죠. 여가 됐죠? 그리고 스텝 패밀리는 어떻게 하라냐면 두 이혼 부모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패밀리를 보여주는 단어일 거예요. 정답 지금부터 가볼까? 정답 나왔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거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지금 저런 물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지금 어떤 일거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말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것들이 뭐하다고? 필요하다고. 쉽게 말해서 이러한 독특한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가 됐죠. 그래서 나는 야 이건 그냥 주는 거구나. require, need의 개념을 이렇게 붙여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 여기가 됐죠. 이런 얘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어차피 정답은 A, B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답 구조를 잠깐만 보면 내가 보통 이렇게 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쓴이는 지금 스타 패밀리 관련된 이야기 뭐 해야 됩니다. 스타 패밀리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쓰는 걸 대전제 A, B 대전제 기반의 논리 문제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오답이 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본문에 없던 이런 엄한 것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성균관대랑 결이 너무 비슷하더라. 그래서 시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를 필수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 바람입니다. 넘어서 3번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글을 읽으면서 구문의 난이도 좀 잠깐만 보세요. 정답 말고 구문의 난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색깔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inference는 뭐의 결과물이냐면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래. 멘탈 표시의 멘탈의 리프레젠테이션의 프로덕션이래. 됐죠? 이거 어디를 기반으로 두나 봤더니 아 이런 기반을 두고 있구나. 됐어? 선생님 굳이 그거 왜 지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즉 수식어 때문에 길어지고 어렵다라면 그 부분 날리면 돼요. 그리고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으면 주절이 중요한 거 종속절 중요하지 않아요. 여가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만 본다라면 inference는 이런 겁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여가 됐죠? 재밌는 거 알려드립니다. 글이 또 inference는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 봤더니 이런 새로운 믿음에 관련된 산물이래. 그리고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됐어? 하나만 더. 또 이거는 뭐의 산물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산물이래. 뭐에 기반을 두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산물이래. 됐어? 뭐에 기반을 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글의 논리구조 어떻게 됐다고? inference는 이거예요. inference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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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뭐야? inference는 이거예요가 끝이야. A는 B예요. A는 B예요. 이게 끝이야. 이해가 됐죠? 뒤에 보면서 깜짝 놀랐네.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inference는요. 가만 보니까 inference는 need not 뭐일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여기 뒤에 need not 뭔가 deliberate하고 뭔가 conscious할 필요가 없다라고. 됐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좀 칠게요. 예, 나돈니 동그라미 좀 칠게. 버돌소 동그라미 좀 칠게. 가만 보니까 얘는 이런 멘탈의 결과물이고 얘는 믿음의 결과물이고 얘는 어떤 기대의 결과물이라고. 여기가 됐죠? 이런 거일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가만 보니까 형광펜 좀 칠게요. 어떤 컨셉추얼 띵킹의 결과물이고 가만 보니까 이걸 perception이라든지 모터 컨트롤의 결과물이라고. 쉽게 말해서 여기 믿음, 기대,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즉 다시 말해서를 딱 본다라면 정답이 될 만한 건 따라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거와 이거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A, B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됐죠? 그래서 밝혀진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강의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지? A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핵심어. B를 찾을 수 있습니까? A와 늘 같이 다니는 핵심적인 단서, 근거. 학교로 따지면 최대 성균관대까지 될 수는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동국대도 편입이 없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첫 시험, 경희대도 편입이 없었다가 시행되는 첫 시험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기는 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립대도 무턱대고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 예시 문항을 들어서는 현재로서는 아주 적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지금까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시립대를 준비해서 응시하는 건 나는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듣고 준비가 안 된 것들은 빨리 준비해서 서류 같은 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준비하던 스타일 그대로 성균관대는 비슷했구나, 혹은 광운대에서 난이도랑 비슷했구나 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하던 거 그대로 달린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서울시립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 거고, 목표로 한 대학 꼭 붙을 수 있게끔 계속 응원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